모든 상황이 다 끝나버린 지금 다시 생각해도 속이 열불이 나고 욕이 절로 나오네요. 제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아니, 부귀영화가 뭐예요. 월 수입도 저랑 똑같이 벌어오는 사람일 뿐인데. 제가 왜 그런 사람이랑 20년을 살았는지 지금 생각해도 바보 같네요. 저희 부부 20년 동안 맞벌이를 하며 살았지만 대부분의 부부들과 같이 집안일은 거의 다 제 독차지였습니다. 심지어 육아도 마찬가지였죠. 이것도 지금 생각하면 어이없네요. 남편은 PC방이랑 독서실 업장을 운영하면서 돈을 벌어왔는데 솔직히 일하는 시간이 많지도 않았어요. 죄다 알바생들 고용해서 돈을 벌었으니까요. 그렇기에 사업장이 2개임에도 불구하고 월급쟁이인 저랑 수익이 비슷했던 거죠. 하지만 남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안일은 언제나 여자 몫을 강조하는 그런 옛날 사람이었습니다. 하긴 저도 뭐 낱말할 처지는 아니긴 하네요. 저 역시 그런 옛날 생각에 갇혀 20년을 그러하면서도 불만 없이 살았던 거긴 하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저에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삐까뻔쩍한 아파트에서 사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결코 일은 그만둘 수 없었죠. 남편이 벌어오는 수익만으로는 그런 집에 평생 들어갈 수는 없을 테니까. 혼자 집안일은 물론 육아를 포함해 시댁의 시달림까지 모두 받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 이악 물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몸이 춥나든 어쩌든 신경 쓰지 않고 그저 아파트 하나만을 바라보고 일했어요. 그것만 사면 제가 했던 모든 고생이 보상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시간이 흘러 결혼한 지 20년이 됐을 때 저는 꿈에도 그리던 아파트를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청약을 넣었던 게 당첨이 되어 분양을 받았고 30평대에 새로 지어진 고급 아파트에 드디어 입주를 할 수 있게 되었죠. 이사가 진행되는 당일에도 정말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이곳이 내 집이라니, 높은 곳에서 확 트인 세상을 내려다볼 수 있는 이곳이 내 집이라니, 정말 몇 번이나 스스로 볼을 꼬집기도 했습니다. 이제 남은 내 인생은 정말 장밋빛만 남았구나 하며 아름다운 미래를 상상했죠. 하지만 그 부푼 상상을 하며 즐거워하는 건 아주 잠시였을 뿐이었습니다. 이사를 하고 난 후 시댁의 태도가 확 달라지더군요. 물론 그 이전에도 시댁의 시달림이 있긴 했지만 이때부터는 저를 아예 아래것 보듯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작은 시어머니의 전화에서부터였습니다. 어머,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은? 이사를 했다고 하니까 전화했지. 아니, 넌 어떻게 된 애가 이사를 다 마쳤으면 이 시어미한테 이사 잘 마쳤다, 걱정하지 마시라고 전화부터 할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된 애가 아무 연락이 없어? 아, 어머님, 죄송해요. 이사를 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안 그래도 지금 막 전화 드리려던 찰나였어요, 어머님. 허, 얘가 좋은 집 갔다고 이젠 거짓말도 안 해. 아무튼 됐다. 그래, 이사는 별탈 없이 끝났지? 네, 어차피 새 집 오느라 가전들도 대부분 새 걸로 바꿨고 딱히 이삿짐이 많지도 않았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 어쨌거나 잘 들어갔으니 다행이다. 우리 아들이 힘들게 벌어서 산 집인데 들어갈 때부터 문제가 있었으면 어쩌나 너무 걱정이 됐거든. 그동안 우리 아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었니. 그래도 우리 집안에서 처음으로 그런 집을 사서 들어갔으니 대단하다, 대단해. 이때 시어머니의 말은 칭찬으로 가득하시긴 했는데 묘하게 기분이 상하더군요. 그 많은 칭찬들은 모두 당신의 아들만을 향해 있었고 저에게는 단 한마디 고생했다는 말도 없으셨으니까요. 솔직히 집을 장만하는데 든 돈도 반반이었고 집안일과 육아는 저홀로 해왔으니 제공이 훨씬 더 많은 거 아닌가요? 그런 건 하나도 알아주지 않고 아들 칭찬만 하는 어머님께 서운한 감정이 들기도 했고 억울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뭐 그래도 일단 저도 아들 가진 입장에서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아들일 테니 내가 이해하자 하며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아, 네, 그렇죠. 그이가 그래도 열심히 돈 벌어왔으니까요. 요즘 20년 동안 사업을 망하지 않고 운영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 넌 그런 능력 있는 남편이 옆에 있다는 거에 대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야 한다니까. 만약 나한테 그런 남편이 있었으면 난 넙죽 엎드려서 모시고 살았을 게다. 아, 네, 그렇긴 하죠. 그래서 저도 계속 잘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그냥 노력만으로는 부족하지. 좀 더 정성을 다해라. 집이 커진 만큼 집안의 기둥도 커지는 법이니까. 어쨌든 그건 그렇고 그런 좋은 집에 들어갔으니 집들이를 해야 하지 않겠니? 언제가 좋을까? 네? 아, 집들이... 네, 집들이 해야죠. 어머님은 언제가 좋으세요? 저희야 어머님이 오신다고 하면 주말에 시간을 당연히 빼놓을 수 있으니까 어머님 편하실 때 오시면 되거든요. 나야 하는 일도 없는데 아무 때나 가면 그만이지만 다른 사람들 시간을 생각해야지. 네? 다른 사람들이라니 어떤... 도련님네가 있구나. 그렇네요. 도련님네 시간 되는 날을 제가 물어볼까요? 아니, 걔네도 부르면 오겠지. 그것보다는 우리 집안 어르신분들을 한 분 한 분 다 여쭤봐야 하니. 왜, 너도 알잖니? 저번에 승아 결혼식 때 잠깐 인사 나눴던 분들. 가급적 다 오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집안 어르신분들을 얘기하는데 처음엔 도통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저흰 명절 때도 딱히 뵙는 분들이 없었거든요. 그냥 시어머님과 저희 가족, 도련님네만 뵙는 것이 다였어서 무슨 결혼이나 장례 같은 일이 있을 때 아니면 말로만 들었지 얼굴도 모르는 분들 투성이에요. 물론 얼굴을 한두 번 봤던 분들도 거의 잠깐 인사만 드렸던 거라 그분들 역시 기억이 안 나고요. 그분들이요? 그분들이 저희 집 집들이 같은 일에 굳이 오실 필요가... 뭐? 넌 무슨 소리를 하는 게냐? 당연히 그런 좋은 집에 들어갔으면 모든 분들 다 불러서 보여드려야지. 그동안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 성공했다. 자랑을 해야 할 거 아니야. 네. 혹시 그럼 몇 분 정도 되실까요? 저번에 잠깐 인사드렸던 분들이 한 10분 정도 계셨던 것 같긴 한데. 글쎄다. 그분들이 다 되실진 모르긴 하니까. 그런데 그분들만 오시면 끝이 아니지. 그 외 네가 모르는 분들도 몇 분 더 있다. 다 물어보고 알려줄 테니까 알아서 준비 잘하고 있어. 알았니? 대접 정말 잘해드려야 한다. 집이 좋은 만큼 더 크게. 아니, 저희 집 집들이를 하는데 대체 왜 제가 생판 모르는 분들까지 초대해서 대접을 해드려야 하는 거죠? 보통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 않나요? 하지만 그런 저희 입장은 시어머니께선 전혀 고려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무엇보다 남들에게 자랑을 해야 하는 게 필요해 보였죠. 하지만 그 집들이가 커지는 만큼 고생하는 건 저일 테니 저는 남편에게 얘기해서 시어머니를 좀 말려보라고 했어요. 그래도 남편 역시 번거로운 일들은 귀찮아하는 편이었으니 조금은 제 편을 들어주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저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여보, 시어머님이 집들이를 하자고 하시는데 좀 말려야 하지 않을까? 무슨 집안 어르신들이며 식구들이며 다 초대하신다는데 이제 새 집인데 집도 어질러질 테고 좀 그렇잖아. 집들이? 엄마가 친척분들 다 초대해서 하시겠대? 그럼 해야지. 이왕 이렇게 큰 집에 들어왔는데 그분들도 다 초대하면 좋긴 하겠네. 뭐? 아니, 이 집에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드리겠다고? 뭐 어때? 이참에 우리가 얼마나 좋은 집 사는지 보여주면 좋지. 아니, 지금 그게 문제야? 그깟 자랑 한번 하겠다고 나보고 생고생을 하라고? 생고생은 또 무슨 생고생이야. 그냥 집들인 날 딱 한 번 음식 몇 개 좀 하면 되는 걸 가지고. 뭐? 음식 몇 개? 그분들이 다 오시는데 음식 몇 개로 끝날 것 같아? 그냥 하면 되잖아.
어차피 하루면 되는데 뭘. 경사스러운 일인데 좀 기분 좋게 가자, 어? 집도 좋은 곳 왔는데 마음을 넓게 써야지. 무슨 고생하는 것부터 생각하고 있어. 다들 축하해주러 오는 걸 텐데 기쁘게 받아들여야지. 하여간 생각머리하고는. 남편과의 대화는 도통 통하지 않았습니다. 하긴 뭐 지가 무슨 요리를 해봤어야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알죠. 그저 밥 해줘 한마디면 밥상이 뚝딱 나오는 줄 아는 사람이니. 그나마 믿었던 남편이 그런 태도였으니 저는 체념하고 집들이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 어른들이랑 얘기 다 했다. 그런데 다들 모이시기는 힘들 것 같더라. 아니 다들 한자리에 모여서 보면 좋을 텐데. 아이 참. 역시 그럼 그렇지. 그분들도 생각이라는 게 있을 텐데 굳이 잘 알지도 못하는 집에 그것도 집 자랑하려고 일부러 부르는 게 훤히 보이는데 오신다는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이어지는 시어머니의 말씀은 저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아니, 아예 상상도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어머, 그래요 어머님? 아쉽네요. 그래도 열심히 준비해서 대접해드리려고 했는데. 그럼 총 몇 분 정도 오시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한 10분 정도 오시고 그 다음 주에 6분 정도 오실 거야. 네? 그 다음 주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이번 주에는 안 된다는 분들도 있고 다음 주에는 안 된다는 분들도 있고 시간 맞추기 어렵더라고. 그래서 그냥 집들이를 나눠서 하기로 했다. 네? 집들이를 나눠서 한다고요? 2번 해요? 얘는 우리 집안 식구들이 그것밖에 안 되니? 자식들도 다 데리고 오는 건데. 이번 달 내내 오실 거야. 4주 동안 주말마다. 아니, 4주요? 4주 내내 저희 집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 뭐 조금 수고스럽긴 하겠지만 시간이 다들 딱 맞지 않는다는데 어쩔 수 없지 않니? 대신 한 번에 오는 사람 수는 줄어들었으니까 어차피 거기서 거기일 게다. 하지만 그렇다고 대충 하지 말고 적당히 잘 준비해서 창피당하는 일 없게 해라.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어요. 무슨 집들이를 4번에 걸쳐서 하나요? 물론 사람들이 다르다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좀 오버하는 거잖아요, 이건. 정말 앞이 깜깜했습니다. 제가 뭐 노는 사람도 아니고 평일엔 회사 출근해서 하루 종일 일하고 오는 사람인데 유일한 낙인 주말이 전혀 안녕하지 않을 테니. 하지만 별 수 있나요? 까라면 까야 하는 게 며느리인 것을. 이때까지만 해도 전 여전히 그런 거에 반항할 생각은 할 수도 없는 사람이었기에 군말 없이 집들이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첫 번째 집들이. 서방님네는 물론 남편의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댁 식구들이 다 모여왔더군요. 아무리 집이 커졌다곤 해도 고작 30평대 집인데 애들도 있고 아주 집안이 바글바글 사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시끌시끌 떠드는 소리만으로도 정신이 없는 와중에 전 주방에서 계속 음식만 해야 했어요. 명절도 아닌데 남편 큰아버지가 전 좋아하신다고 해서 전도 부쳐야 하고 애들 먹을 수 있는 것들은 또 따로 준비해야 하고. 그 깨끗하던 주방은 난장판이 되었죠. 제 정신은 더 난장판이었지만. 그래도 거실에서 웃으며 떠드는 소리들이 들려오니 그래, 내가 조금만 고생하자. 다들 저렇게 웃으며 좋아하는데 조금만 참지 뭐.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나름 보람은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어쨌든 축하해주러 오신 분들이니까. 근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거실에서 웃으며 떠드는 얘기들을 듣다 보니 그런 보람은 싹 날아가고 화딱지만 더 생기더군요. 이야, 저기 천장에 달려있는 에어컨 좀 봐. 난 집에 저런 거 달린 거 처음 봤잖아. 우리 조카가 성공하긴 했구나. 이런 집에서 다 살고, 응? 아유, 그러니까요. 우리 남편도 우리 아들 이런 모습을 보고 갔어야 했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에이, 뭐 하늘에서 보고 있을 거야.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대체 뭐야? 우리 아들네도 이젠 이런 집에서 좀 살아야 할 텐데.
비결은요, 그냥 열심히 살기만 한 게 다예요. 인생이라는 게 별거 없더라고요. 힘들어도 조금만 더 참고 고생하는 거.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은 진짜입니다. 그래? 그래. 인생이 그런 거긴 하지. 이런 집을 전세도 아니고 살 정도면 정말 많이 노력했겠어. 말도 마세요. 우리 아들이 그동안 어찌나 고생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눈물이 다 나와요. 얼굴도 옛날보다 반쪽이 되어가지고서는 그래도 우리 아들이니까 그걸 다 버티고 이렇게 성공했지. 정말 너무 서운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제 얘긴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을 수가 있죠? 이 집의 절반 이상이 저의 고생으로 이루어진 일인데 거기다 지금 당장 집들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음식 해드리는 걸 먹고 있으면 맛있다거나 고맙단 말 한마디라도 있을 법한데 그것조차 없었어요. 칭찬은커녕 오히려 불평 불만이 있었죠. 아니 근데 음식이 너무 심심한 거 아니야? 아무리 웰빙 시대라지만 어느 정도 맛은 있어야지. 이럴 거면 그냥 시켜 먹는 게 더 낫겠는데? 어머, 그래요? 아유, 우리 며느리가 좀 그래. 그 나이 먹도록 음식 하나 제대로 할 줄 몰라서 큰일이라니까. 제가 가서 말을 좀 해둘게요. 엄마, 국도 좀 싱겁다고 해. 요즘 무슨 바람이 분 건지 자꾸 음식을 싱겁게 한다니까. 실제로 시어머니는 주방에서 땀 뻘뻘 흘리며 일하고 있는 저에게 오셔서 잔소리를 하셨어요. 거기다 대고 찍소리도 못하는 저도 저지만 남편은 제 편을 들어줄 생각은 안 하고 한 소리를 거둔다는 게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하지만 뭐 어쩌겠나. 여태까지 그러고 살아왔으니 이제와 달라질 필요도 없겠지 하며 입술 꽉 깨물고 참았습니다. 사실 시어머니나 시댁 어른분들에게 대들 용기가 없기도 했고요. 그냥 빨리 집들이가 끝나고 가시기만을 바랐죠. 그런데 그분들 집에 가기는커녕 새벽이 되어가도록 마시는 술량만 늘어나더군요. 그러더니 기어코 이런 집에서 언제 자보겠냐며 저희 집에서 묵겠다고 하시는데 와, 정말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결국 다음날 아침에도 큰아버님이 일찍 깨시는 바람에 늦잠도 못 자고 아침을 차려드리는 걸로 첫 번째 집들이는 겨우 끝났고요. 그 와중에 아침에도 이런 걸로 속이 풀리겠냐며 얼큰하게 끓여보라고 난리치는 것도 정말... 어쨌든 어머님이 가시기 전에 다음 주 집들이는 좀 제대로 준비하라며 잔소리를 듣는 것으로 첫 번째 집들이는 겨우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아, 너무 힘들다. 여보, 어머님께 말씀드려서 다음 주에 있는 집들이는 취소하면 안 될까? 나 평일에 쉬는 것도 아니잖아. 아니 뭐 그깟 음식 한 번 했다고 불평이야. 네가 힘들면 얼마나 힘들었다고. 나야말로 어른분들 상대하느라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냥 잔소리하지 말고 이번엔 우리 엄마 말대로 준비나 제대로 좀 해. 아니, 나 정말 힘들다니까. 어머님께 잘 좀 말씀드려봐. 그래도 어머님이 자기 말은 잘 들으시잖아. 야, 너 힘들다고 그 어르신분들 일정을 싹 다 바꾸라는 게 말이 돼? 어? 잔소리하지 말고 그냥 해. 알았어? 너무 힘들었던 전 남편에게 하소연을 해봤지만 전혀 소용이 없었습니다. 몇 번 더 남편에게 말을 해봤지만 결국 그 다음 집들이는 계획대로 이어지더군요. 두 번째 집들이도 세 번째 집들이도 정말 지옥의 연속이었죠. 오히려 평일에 회사에 출근해서 있는 게 훨씬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했어요. 집들이 때는 그냥 아예 정신을 놔버렸을 정도로 힘들었으니 그렇게 쉬는 날도 없이 힘든 날들이 이어지니 마지막 집들이 때는 몸이 버티질 못했어요. 얘, 너 지금 뭐 하니? 지금 어르신들 식사하시는데 혼자 누워있는 거야? 너 제정신이니? 아, 어머님, 그게 아니라 제가 지금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조금만 쉬었다가 할게요. 뭐? 어르신들 다 와 있는데 방에서 쉬고 있는 건 무슨 버르장머리야? 당장 나가지 못해? 조금만 쉬면 안 될까요, 어머님? 저 지금 너무 힘든데. 아휴, 유난도 유난이다, 진짜. 능력 있는 남편 만나 이렇게 호강을 하고 있으니 진짜 힘든 게 뭔지도 모르지. 잔소리 말고 얼른 썩 나가서 음식이나 더 해.
지금 밖에 음식 다 떨어지잖아. 정말 고생한다, 고맙단 소리를 들어도 모자랄 판에 아픈 몸으로 혼이나 나고 있으니 정말 너무 서러워서 눈물이 나더군요. 하지만 어머님은 울면 우는 대로 또 유난이라며 난리를 치셔서 결국 저는 하는 수 없이 한쪽 코를 틀어막은 상태에서 계속 음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픈 상태로 일하는데 몸이 멀쩡할 리 있나요? 숨도 제대로 쉬기 어려웠고 정신도 몽롱해져 가고 있었죠. 그런데 그 와중에 남편이 와서는 또 저의 신경만 긁고 가더군요. 지금 어르신들 다 계신데 힘든 티 내는 거야? 솔직히 시어머니가 저한테 핀잔 주고 혼내고 압박하는 거? 서운하고 서럽긴 했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 상황에서 저렇게 말을 하니 순간 요즘 사람들 말로 현타가 오더군요. 나는 그동안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삐까뻔쩍한 아파트를 얻었는데 난 이 좁은 주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저 넓은 거실은 남편과 시댁 사람들만 쓰는구나. 난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내가 그동안 한 고생들은 대체 뭐였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며느리가 아니라, 아내가 아니라 한 명의 호구였다는 걸. 물론 그렇다고 해도 저는 용기가 있는 사람은 아니었기에 그 자리에서 당장 화를 내진 못했어요. 다만 다음날 어르신들이 다들 가시고 시어머니만 남으셨을 때 남편에게 한 소리를 했죠. 여보, 나 이제 이 집 더 못해. 이렇게는 못 살아. 뭔 소리야? 이제 집들이 다 끝났어. 뜬금없는 소리 하지 말고 잠이나 좀 자자. 어르신들 상대하느라 나 피곤하니까. 피곤? 당신만 피곤해? 피곤해 죽겠는 건 나야. 한 달 내내 쉬지도 못하고 음식하고 대접해드린 게 나라고. 아, 또 병 도졌네. 아, 그래. 음식하느라 아주 수고가 많으셨네. 수고가 많으셨어. 진짜. 나 다음 주에 우리 친정 식구들 부를 거야. 뭐? 뭔 소리야? 너네 친정 식구들은 왜 불러? 우리 집 식구들도 집들이 할 거라고. 나도 거실에서 식구들과 하하호호 떠들면서 집자랑도 하고 즐겁게 보낼 권리가 있다고. 아, 짜증나게. 당신네 식구들은 다 지방에 사시잖아. 그런데 부르긴 뭘 불러? 다들 귀찮아 하실걸? 괜히 오기 부리지 말고 그렇게 힘들어 죽겠으면 잠이나 좀 자라. 그렇게 남편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 시어머님이 오셔서는 남편 편을 드시더라고요. 얘, 지금 그게 무슨 소리니? 한 달 잔치했으면 그만이지. 뭘 더 부르겠다는 거야? 뭘 더 부르냐고요? 저희 식구들도 부를 거예요. 어머님이나 이인은 잔치였을지 몰라도 저는 저희 집에서 단 한 번도 잔치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아휴, 너도 참 유별나다. 정하고 싶으면 평일에 불러라. 우리 아들 주말에 좀 쉬어야 하니까. 지금 한 달째 우리 아들도 제대로 쉬지 못했어. 아니, 대체 친정에서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여길 불러 부르긴. 뭐라고요? 어머님, 지금 쉬지도 못하고 있는 건 바로 저예요. 일도 제가 더 많이 일하고 누군지도 모르시는 분들 대접까지 해드리고 있는 게 저라고요. 친정에서 해준 게 없다고요? 그럼 손님으로 오셨던 분들은 저희에게 뭘 해주셨는데요? 어머님은 뭘 해주셨어요? 우리 아들 어릴 때 제가 힘들어서 좀 봐달라고 부탁드렸을 때도 거절하셨던 게 어머님 아니에요? 뭐야? 아니 얘가 미쳤나? 지금 시어미한테 무슨 버르장머리야? 어머님께서 뭐라 하시든 전 주말에 친정 식구들 부를 거예요. 어머님은 저희 일에 신경 끄세요. 야, 지금 싸가지 없이 뭐 하는 거야? 내가 싸가지가 없다고? 싸가지가 없는 건 당신이지. 4주 동안 음식 만드는 거 도와주기는커녕 잔소리만 해댄 게 누군데. 아무튼 난 그렇게 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저는 시어머니가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외친 뒤 안방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살면서 처음으로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대들고 화를 내서 그런지 심장이 콩닥콩닥 뛰더군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 저는 심호흡을 하고 친정 식구들에게 연락해서 집들이 날을 잡았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그 집들이 날이 밝았어요. 그런데 아침에 웬 벨소리가 들리더군요. 저희 친정 식구들이 아직 도착할 시간은 아니었는데
누군가 하고 문을 열어보니 시어머니였어요. 아니, 어머님이 여긴 왜? 오늘 저희 집 집들이 하는 날인데요? 나도 안다. 그냥 잠깐 쉬러 온 거니까 신경 쓰지 마. 네가 뭐 언제는 이 시어미 신경을 쓰기나 했니? 어머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거실에 들어놓으셨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하는 꼴을 보니 절대 잠깐 쉬러 오신 게 아니었어요. 마냥 계속 들어놓아 계시다가 저희 친정 식구들을 못 들어오게 만들 심산이었죠. 여보, 이제 좀 있으면 우리 식구들 와. 어머님 좀 보내드려. 아, 엄마가 저러는데 나보고 어쩌라고. 우리 엄마 요즘 무릎도 안 좋은 거 몰라? 그냥 집들이 밖에서 하자. 애초에 못하러 또 굳이 집에 불러서 집들이를 해. 그냥 밖에서 밥 먹고 말면 되지. 뭐? 그게 무슨 헛소리야. 집들이를 왜 밖에서 해? 그럼 그게 집들이긴 해? 아, 어디서 하면 뭐 어때? 그럼 당신이 우리 엄마 알아서 쫓아내 보든가. 남편은 이렇게 나몰라라 하는데 저로서는 딱히 방법이 없더군요.